에, 참 리포테라예요. 리포테라고 내가 웃음이 나오게 만드네요. 요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 동감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리포테라 2026년도 4월 살짝 기사인데요. 군대가 뭔데 내 아들한테 명령을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지휘관들도 쩔쩔. 엄마들이 바르고 세다는 거예요. 한국 병사 엄마들이 부대 내 식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훈련 중 다쳤다는 이유로 민원하고 항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랬네요. 근데 자식을 뭐 옛날처럼 6명도 낳고 12명 낳고 이럴 때는 자식이 하나 죽으면 또 아들 셋이면 또 하나도 있고 이러는데 뭐 요새는 하나 외동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아들 하나인데 그거 보내놓았더니 뭐 군대에서 죽어 나오고 훈련으로 많이 심한 그 실어증이 걸리기도 하고 거기 군대 가서 폐인돼 가지고 오는 수가 있으니까 오직 그 자식 하나만 본 엄마들한테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국 병사 엄마들이 부대 내 식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훈련 중 다쳤다는 이유로 민원하고 항의한다는데 이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도 없어요. 만약 지 자식이 그렇다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중립이란 소리예요. 김진우 서강대 국제대학원 견임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는 한국군이 직면한 문화적 전환점을 압축한다. 징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하려는 현상은 과거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풍경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입김이 그렇게 세고 병력법 제232조 2위에 따라서 국방부가 자살 우려자 등 복무 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한 2020년대 중반 이후 병사들이 휴가 중 민간 검찰청 경찰 군사경찰대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투명성 중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다. 군대에서 재판받고 그러면 지들끼리 다 숨겨버리는데 이제 사회에 가서 자기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노출된다는 거예요. 뭐 군대 하면 자기들 다 쉬쉬하고 숨겨버리잖아요. 군형법 제62조에 명시된 가혹행위 처벌 규정 5년 이하 징역이 실효성을 갖기 시작하자 역설적으로 우리 아들만큼이라는 개별 가정의 목소리가 부대 안팎을 관통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고소하면 부모들의 입김이 들어가겠죠. 왜 내 아들이 지시받나? 민원이 부대를 흔든다. 지시를 받을 수 있죠. 군대가 지시받는 그런 조직 사회인데. 그래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얼굴이 다 상해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훈련 시켰는지 애가 굳어가지고 다 나무떼기 막 강해지긴 했는데 안쓰럽게 변해요 얼굴이. 현재 한국군 내부에서는 부사관이 아닌 병사가 분대장으로 동료를 통제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간부들이 영내 생활만 강제하고 실제 인사관리는 미루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부모들이 왜 우리 아들이 같은 병사에게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과거에는 부대나 행정처분으로 종결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외부 법적 절차로 확대되면서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휘관들은 훈련 강도를 낮춰야 하나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 그 기강이 빠져버리면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참으로 힘든 일이죠. 하지만 김 교수가 인용한 미국 퇴역군인 찰스 M. 프라민스는 바로 군인이다라는 글처럼 군인은 유사시 목숨 거는 직업이다. 이는 일반 직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요구한다. 선진국 모병제 국가의 사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강한 국방을 위한 새로운 균형점 찾기. 뭐 군대가 뭐 여성이 들어가면은 성추행이라든지 남자들한테도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 지금. 김진우 교수는 남북 통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군사적으로 막강해져야 하며 핵무장도 뭐 근데 막 때리고 뭐 고문 주고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심하게 한다 해서 뭐 막강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영 문화는 논쟁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그렇죠. 엄마들이 가면은 뭐 나이 20이 넘은 놈들 뭐 기저귀 채워서 키우겠어요 부모가. 이제는 국가의 위급 시에는 갖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대동강 이북을 버퍼존으로 만들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의 시나리오는 한국군이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와 인권 보호를 대립 구조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 군문화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적 진통일 수 있다.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사회 이슈가 됩니까? 이거 부모 특히 엄마 치맛바람이죠. 용서 못한다 이렇게 내 아들 뭐 해를 준 거. 나는 이거에 동의는 해요. 나도 이런 부류예요. 핵심은 병사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이다. Y 기업이 우리 자식이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이 그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뭐 조사라고 어쩌고 했는 모양인데 뭐 그런 조사에는 Y 기업 같은 건 철저하게 빠져버려요. 지금도 우리 자식의 뭐 강원도의 법인 회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강원도 돈 벌어서 강원도 그 저기 법이니까 그쪽에 세금 다 내니까 그쪽에서 저기 저 뭐 전라도나 무슨 뭐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나 그런 데보다는 강원도에다 세금 내는 자기 법인 강원도의 회사를 지지하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는데 그 Y기업 장회장 놈이 사방에 돈을 줘 우리 세입자 매수해서 소송을 걸고 별질하고 판검사들 다 뭐 조정위원회까지 매수를 해서 이 장난을 치는데 우리 자식들 뭐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을 얼마나 했겠어요. 뭐 3월에 한 건도 안 와요. 그 지자체가 매수당해가지고. 이런 암적인 일이 우리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는 많이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만큼 저기 뭐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놈들 정신조종 자살 살인을 저지른 이 Y급 같은 초첨단 기기를 다룬 놈들이 뭐 일반 국가에서 조사하는 그런 것은 벌써 이미 예상해놓고 거기에 뛰어넘는 함정을 파고 벌써 항공청에서 낙동강 상류의 기준치 33만 배 인체 치명적인 비소라든지 카듐을 갖다 배출하는 Y기업이 그 배출한 것이 낙동강 뭐 상류에서 그 저기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저주를 50년째 망가뜨린데도 이런 상태를 50년을 왜 유지했냐? 이 안독된 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죽어요. 비온 날을 이 Y기업 회사에서 갖다 오픈해버리면 원액을 갖다 이걸 가지고 정화를 시키는데 돈이 엄청 드니까 원액을 그냥 비올 때 그냥 물 섞어서 버려버리면 그거 안통된 고기가 다 죽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고 우리 한국에 그 우리나라 대표는 아주 중요한 금속 뭐 저기 세계 1위 회사가 있어요. 내가 어디란 소리는 못하겠고. 근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저 나라에서 이 관여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이 똑바로 생긴 사람이 기업주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이 Y기업 장회장인 놈이 그걸 가지고 중국 자본하고 국내 기업 사냥꾼하고 잡아서 갖다 공중분해 시키려고 이런 장난을 쳤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잘 보호해야 되고 이 장회장 같이 암적인 존재는 뭐 돈을 이렇게 정하지 않은 걸 풀어서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 죽음 같은 거 이태원 사건은 하나님 똑같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강원도 펜션에 14명 죽음 가고 어떻게 이태원 사건이 갔습니까? 둘 다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정신조종해서 한 군데 모이게 해서 다 죽인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원도 13명의 죽음도 내가 20년 동안 그걸 할 때마다 내 블로그를 폭파시켜버리고 사람 못 들어오게 막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내 저기 블로그가 그때 많은 언론이나 정치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 우리 또 방배동 집을 저기 Y기업이 36년 동안 임대를 맡고 방배동 부동산하고 짜고 했을 때도 그때 박원순 시장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런 걸 읽어보니까 자기가 시장 되고 바로 이 방배동 그 우리 집 주변에를 전부 아파트 재건축을 갖다가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뭐 그 집을 뺏겨서 여러 가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죽인 데는 돈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러고 Y기업이 이러면서 세입자 해서 소송을
36년을 걸어요. 세입자들은 매수당해가지고. 그러면 뭐 요새 또 법이 세입자들한테 유리하게끔 전월세 그런 그 뭐죠?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데 시세 절반값에 사는 날까지 임대를 동결하고 나갈 때는 전세를 빼나간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놓고는 뒤에는 임대차 보호 그 특약을 건 것에 다 전부 시세 절반값에 8년 동안을 동결시킨 데다가 Y갭에도 돈을 먹은 세입자는 그 임대가 못 나가도록,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하면은 시세보다 적게 내놓으니까 그냥 계약이 돼버리고 우리 집 경매에 넘기려는데 안 되니까 이 저기 그 임대 보호법을 받으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놓고 집을 천장에다가 수도관을 갖다 설치를 해서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임대를 방해치겠어. 그러니까 물이 뭐 2층 천장에서 쏟아져 가지고 1층까지 막 쏟아져서 시커멓게 만들어 버리죠. 집이 다 막 천장이 다 썩어서 내려앉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40년 전에 그 2층 저기 물탱크를 갖다 철거해버리고 그게 올라간 파이프를 다 철거했고 동파이프로 교체해서 46년간 단 한 번도 물이 안 나온 것을 소송 중에 임대가 계약 나갈까 봐서 Y갭이 뒤에서 져줘가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가요? 임대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 소송을 하면은 돈을 받고 나가도록 임대가 계약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보호법이라는 것을 커물을 뒤집어 쓰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뒤에서 저쪽한 놈이 Y갭하고 이 재건축 놈하고,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딸 직장을 하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외모고시 공부하다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자르고 그러니까 내가 입시학원 하나 차려줘가지고 밤 새벽 1시에 이제 그 입시학원은 늦게 끝나니까 우리 딸 데리고 운전해서 오는데, 엄마 왜 저 Y갭 재건축 사무실에서 우리 세입자들이 다 봉투를 들고 이 시간에 1시에 다 웃으면서 나오네. 그걸 보니까 돈방투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Y갭이 내 자동차에 도청장치라고 우리 세입자들이 다 돈을 받는다 그런다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고 Y갭이 무슨 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러게 하겠어? 당신 차 있다 뭐하게 도청을 하겠어? 그런데 도청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도청장치 당하고 있다. 새 차를 바꾸라 그랬는데 새 차를 바꾸고 난 다음에 도청자들한테 들킨 사람이 관악구에 우리 딸 명의로 새 빌라를 하나 산 것이 임대를 막아버리니까 그 헐값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이제 빌라 새 빌라 할 때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그런 것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걸 새로운 사람 그거 안고 사겠다는 거죠. 우리는 손해를 봤으니까 그 사람 공짜로 산 거죠. 그리고 은행에 같이 가는데 내 새로 바꾼 자동차에 타고 가는데 운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헛소리를 듣나. 그런데 지금 바쁘다. 지금 적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200에서 300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참 내가 헛소리를 듣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한다라고 200에서 300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인 우리 딸이 옆에 지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옆에 같이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300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뺑이를 보니까 내 뒤에 그 관악구 부동산 매매했던 부동산이 당신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도 도와준다고 타더라고요 내 차로. 근데 그것을 갖다 밑에 좌석에서 꺼내서 막 홀 호주머니에 다시 넣는 것이 백미를 보이는 거예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서울대 나와서 뭐 미국에 뭐 하버드 나와서 지금 어디 근무하는데 자기는 서울대 나와서 삼성 뭐 비서실 근무했대요. 삼성 비서실이면은 돈을 엄청 많이 줄 텐데 부동산을 하느냐, 친구하고 둘이 같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Y갭이 돈 300을 줘서 매수해가지고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뭘 부탁하냐면 자기 딸이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확히 듣는다고.
자기 부인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뭐 전도에서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고 있다고. 자기 딸을 한번 만나봐 달라고. 나처럼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기한테 돈 받아먹고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다 들킨 거예요. 300 받았다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딸한테, 전도사인 우리 딸한테, 너 그때 300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 하나님 그 입술 주장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 잡았어요. 내 차에 도청장치라고 우리 세입자가 다 매수당해서, 와이기반 매수당해서 우리한테 아주 해를 끼치고 임대를 못 나게 방해치고 소송을 걸고 이럴 때 우리 남편이 아유 좋은 세입자를 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냐고. 새벽 1시에 봉투를 두고 재건축 사무실에서 웃으며 나오다 내 차를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런 세입자를 시켜서 소송을 46년 그 집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사서 그것을 돈 많이 준다면 못할 먹죠. 그것을 46년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낡아진 집이긴 하지만 계속 수리를 하고 살죠. 근데 그 10년 동안에는 Y기업이 재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나대기 전에는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내놓고 시세에 그 10% 내지 20%를 약하게 주니까 또 뭐 올릴 때도 있지만 가능한 세를 안 올리니까 10년씩 살다가 아파트 34평짜리를 가면서 지하 세입자가 임대를 안 올려서 집을 사갑니다. 그리고 공을 나한테 돌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이타이 사가지고 이삿짐에 넣어주면서 부자 되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 오면 다 집을 사서 나가요. 근데 이 36년 동안 우리 46년 된 이 집을 36년 동안 방배동 부동산하고 짜고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되던 집을 3면이 도로에 끼다 보니까 다 각자 문이 있으니까 주인하고 맞붙을 일도 없고 지하 뭐 2가구에 2층하고 1층 있으니까 4가구가 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 군인 얘기하다 이게 왜 나왔지? 이런데 이 군인 문화에 대해서 하다가 내가 이제 3,000% 빠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간 거 보니 이것에도 흥미가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내 블로그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내 블로그에 들어오시고 뭐 그때부터 나는 당신 주일마다 내리네. 주일 오후 4시면은 어떤 간증을 4,500 내리죠. 4,500 오늘이에요? 오늘이네. 오후 4시에 어떤 간증을 4,504번째 어떤 간증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이면. 그걸 블로그에다가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로 썬가 크로스에 어떤 간증 새벽 오후 4시에 간증하고 질병이 걸린 사람은 중보기도도 해줘요. 그래서 나은 사람도 있어요. 암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나도 또 8년 전에 폐암으로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큰 병으로 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한 달 만에 치유했어요. 이런 기적을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성령님이 임하신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자식을 보내놓고 나서 군대에서 자기들끼리 뭐 저기 군대에서 재판해가지고 취시하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법이 이제 작용을 해서 군대에서 이런 저기 압박을 받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된다 하면서 이제 밖에 우리 사회의 법이 적용되면서 이런 군대에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건 잘했다고 봐요. 군대가 전부 뭐 크렘린 궁처럼 이렇게 전부 군대 내 비리들을 다 싸는 것은 군대 내 재판 내서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됐다. 그때 당시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 아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 뭐 Y기업이 철저하게 그 뭐 우리 집을 막 이렇게 뭐 죽이는 데는 뭐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고 세입자마다 집을 싸간다니까 돈을 줘서 들어올 때는 뭐 2억 5천 시세가 그때 당시 4억 됐는데 10년 전에 4억이 있는 전세를 시세 절반값에 주고 사는 동안에 임대료를 8년을 동결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다 악용해서 이용해 먹고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Y기업한테 돈 받아먹고 하고는 이 집이 계약되지 못하도록 천정했다면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세 그 세입자를 위한 것이지만 이거 악용돼서 이런 압적인 일을 악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제일 나쁜 거 약한 것이고 주인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잘못된 거란 거죠. 36년 동안 Y기업의 이 악행에 희생당하고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다 뺏기고 헐값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러고 마지막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사를 뺏으려고 36년을 임대를 방해친 거예요. 단 한 건도 안 냈댔어요.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나가던 우리 집이 Y기업이 장난치면서 이 방배동 부동산 단 한 건도 우리 집에 임대를 안 놓는 거예요. 오늘 그 저기 미국과 중국이 대동강 이북을 버퍼존으로 만들 가능성을 언급한 그 시나리오는 한국군이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우리 한국군이 좀 강해야 되는데 또 요즘 군대 들어가서 기강을 잡는 건 좋지만 너무 인권 유린이라든지 또 과도한 걸로 생명을 잃고 이런 것은 부모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옛날처럼 12명씩 낳고 6명씩 낳고 아들 3형제씩 낳고 이럴 때하고 다르잖아요. 아들 한 명 낳는 것은 다 그 집에서 다 각자 금싸개처럼 키워서 보내는데 군대에서 뭐 군대가 요새 또 잘 먹이고 있잖아요. 군대 가면 살이 찌고 뭐 성격이 바뀌어 오죠. 남자답게 바뀌고 오는데 연약한 부모 어머니 치마 자락에서 있던 놈들이 이제 가서는 저 성경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윤례를 배우게 한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고난이 그걸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군대에서 비리 같은 걸로 인해서 건강이나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도 사회 법이 좀 적용해서 군대 군사들한테다 유리하게끔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리포테라 2026년도 4월 4일자 기사. 군대가 뭔데 내 아들한테 명령을 30년 전에 상상도 못했다. 지휘관들도 쩔쩔.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군대 들어가서 뭐 장병 뭐 별자리니 뭔 자리는 안 보이지. 엄마들은 삿대질 하지 그냥. 군대는 지그들끼나 한지 이제 밖에 나가 있는 부모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저기 눈에 피가 맺혀서 달려들겠죠. 안 봐도 비디오. 나는 중립이에요. 우리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군대가 좀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서 억울하게 그런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좀 그런 거 자제해야 되고 중립적이죠. 좀 둘 다 필요하다.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